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2024년 2월인데요. 이제 요즘이 뭐 지난 한 1년여 동안 계속 불경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그 질문을 스타트업 창업자분들한테 종종 듣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업을 한 4, 5년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될 듯 말 듯 해서 계속 해왔는데 지금 뭐 펀딩도 어렵고 불경기라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접어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창업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하실 때 당연히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고 뭐가 맞는지 답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좀 생각하셔야 될 기준점을 몇 개를 드리면 일단 이게 스타트업의 펀딩, 그러니까 스타트업 트랙으로 내가 다시 갈 수 있느냐? 이게 내 비즈니스가 VC들 눈에 나중에 경기만 좀 좋아지면은 좀 펀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타트업스러운 비즈니스 모델이냐, 그런 시장이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은 내가 스타트업 트랙으로 안 가고 그냥 일반 사업을 하는 걸로 갔을 때 과연 이게 일종의 영어 표현으로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자영업처럼 내 회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 만큼의 규모는 나오는 비즈니스냐, 또 내가 그러면은 이 사업을 접을 때는 과연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힘든 결정이긴 하지만 더 좋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이제 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포트폴리오 기업들도 그렇고 뭐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제 뭐 원래 굉장히 여름이 따뜻하면, 여름이 더우면 그만큼 이제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종종 저희 그 데모데이 보시는 창업자분들한테 듣습니다. 대표님, 내가 이 사업을 5년, 6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어렵다. 이거를 내가 진짜 접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이 없고 너무 괴롭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저도 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뭐 실패한 창업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 고민을 하던 시절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2013, 14년 요 정도에 이제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기준을 딱딱 요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좀 행동에 옮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행동에 옮기는 좀 미적미적거리는 시간이 좀 길었어 가지고 그 시간은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좀 제 인생에서 낭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 존버냐 아니면은 손절매냐의 질문은 사실 누구에게도 답은 없어요. 그거는 그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옛날 제가 밸리 직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김동신 대표님, 정세주 대표님 이런 분들 모셔서 인터뷰한 그 대담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꼭 그 던졌던 질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잘 안 될 때 존버할까 아니면은 손절매하고 인생의 다른 길을 찾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크게 성공하신 그 분들도 답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이게 지금 경기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내 타겟 시장, 나의 사업 모델 또는 내 역량 자체가 이게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로, 스타트업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냐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업의 극히 일부분만 VC 펀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학원을 차린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원 차리는 게 내가 학원 사업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해도 VC한테 투자 대상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학원을 차려서 비즈니스를 잘하면 VC가 후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애초에 다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90% 이상 그 사업이 망하고 시장이 없거나 아니면 시장이 있어도 내가 거기서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새로 열리는 굉장히 미지의 세계에서의 배팅을 하는 게 스타트업의 사업인 거고, 대신 그 사업에서 내가 1위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는 창업자나 거기에 투자한 VC한테나
무한대의 리턴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무한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리턴이 돌아가죠.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그거는 창업자도 그렇고 거기에 투자하는 VC도 그렇고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올해 매출 5억하고 내년에 10억하고 내후년에 20억하고 그 게임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리턴도 큰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꼭 그 모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은 VC한테는 저 사람은 사업 잘할 것 같고 저 시장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건 내가 투자할 대상은 아닌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게 내가 사실은 전통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올게닉하게 그 리니어하게 성장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우리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스타트업이라고 착각을 하는 건 아닌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게 경기가 좋아져도 여러분이 VC 눈에서 볼 때 이거는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 스타트업 모델이네라고 생각이 안 들면은 펀딩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은 펀딩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그 사업을 계속 하려면은 여러분이 이익을 내서 그 이익으로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타트업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이고 시장인가를 먼저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그 스타트업 모델이 아니야.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보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스타트업 모델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최소한 꾸준히 전통적인 사업으로서 매출액과 이익을 키워나가는 이렇게 선형 리니어한 성장이라도 계속 이렇게 일반적인 성장 그래프를 가지더라도 내가 먹고 살면서 직원들 채용해서 회사를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인가를 또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트랙으로 안 가면은 VC 펀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벌어서 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매각의 기회도 오고 뭐 펀딩을 다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링크드인이 나중에 그 거의 2조 가까운 돈으로 인수한 린다닷컴이라는 그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린다라는 그 이 프로그래머 여성이 1996년에 창업해서 첫 펀딩을 2006년인가 받았거든요. 10년 동안 그냥 그 양반은 자기 풀타임 잡 가지고서 자기 사업 하신 거예요. 뭐 나중에 그게 풀타임 잡이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와서 야 너 이거 투자 받아서 이렇게 하고 상장하지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펀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린다라는 그 창업자는 10년 동안은 그냥 자기 사업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사업으로 가다가도 또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나는 펀딩 안 받고 내가 버는 돈으로 사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트랙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프로핏과 매출이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는 될 수 있는가를 두 번째로 고민하셔야 돼요. 자, 스타트업 펀딩 받는 스타트업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이게 프로피터블하게 가기도 어렵고 결국은 계속 펀딩을 받아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는 사실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최소한 내가 혼자 또는 직원 몇 명 데리고 사업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실히 있어야 내 인생에 더 남은 기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까지도 노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 사업을 아름답게 정리하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물론 이제 정리라는 거는 창업자한테는 실패를 의미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마는 그래도 honorable한 exit, 그러니까 명예롭게 퇴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퇴진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 회사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뭐 명목상 어쨌든 이런 분야에 가치 있는 회사 중에 이미 더 잘 된 회사들 다른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뭐 대기업들 이렇게 그냥 소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acqui-hire라는 acquisition의 형태를 띈 hiring이라는 개념으로 acqui-hire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인수의 형태를 취하되 그냥 직원들만 이렇게 쭉 데려가네. 나는 딴 거를 하더라도 그 사업 분야 여기서 했던 거를 하면서 뭐 그런 경우를 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명예로운 엑시시죠. 최소한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한테는 또 그 다음 스텝을 당장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스텝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또는 그런 그 애쿠지션 형태가 안 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내 남은 자산, 내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5, 6년을 사업을 했으면 그럼 내 고객들한테도 어쨌든 고객이 떠날 땐 떠나더라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누구한테 그냥 뭐 헐값에 넘기시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이 다 스타트업 트랙으로도 못 가고 프로피터블한 비즈니스로 성장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는 손절매를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이제 그때 조금 더 그래도 명예롭게 손절매할 방법을 찾으시고 그게 안 되면은 저는 그냥 이게 그 대안이 없으면은 그냥 이 차가운 현실을 그냥 인정을 하시고 다 직원들한테 미리 얘기하시고 그냥 회사를 접으셔야 된다. 근데 그때 감정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느꼈었지만 이게 내 인생이 실패구나. 나는 지금 5년 동안 뭐 했나? 나 인생을 낭비했네.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막 뭐 모멸감이라고 할까? 나는 실패다라는 나는 루저야라는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 정말 괴롭고 저도 그걸 다 겪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한테 뭐 투자했던 사람도 그렇고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업은 망한다라는 거를 뭐 VC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 감정적인 부분은 좀 잘 이겨내시는 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쭉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미 대표이사 창업자가 자기 개인 돈을 뭐 한 1억 얼마를 넣었는데 이게 망할 것 같으니까 또 뭐 친척 돈을 빌려서 또 넣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말린 적도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말리면 어떡하냐, 그걸 더 하게 해야지. 근데 그 돈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해봐야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시 정상적인 스타트업 트랙으로 가서 펀딩 받고 성장하기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창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또 친척 돈까지 끌고 와서 1억이든 2억이든을 또 넣겠다는데 그거를 저나 저희 회사가 가진 인테그리티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를 대표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이거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희 회사가 가진 인테그리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투자자들은 의외로 굉장히 뭐 수십 개, 수백 개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라고만 하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막 그 가공의 비난, 가공의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다시 정리하고야 알았어요. 사실 저도 그거에 한 1, 2년을 괴로워하느라고 사실은 더 사업을 일찍 정리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감정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지 마시라. 밖에 다른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격려하지, 쟤는 루저야, 쟤 그거 했다 망했다 이렇게 수근거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랩업을 하자면 사업이 오랫동안 했는데도 앞으로 잘 안 나갈 때 이게 다시 펀딩 받으면서 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스타트업 트랙으로 갈 수 있는가 하나. 그 스타트업 트랙으로 못 가면은 내가 과연 소소하게라도 이익을 내면서 작게라도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명예롭게 엑싯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세 번째. 이것까지 안 되면은 그냥 harsh reality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회사를 그냥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나나 직원이나 인생의 넥스트 스텝을 찾아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분한테 가장 득이 되는 사고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